안녕하세요. 미국 사는 진돗개 도리입니다. 이날은 도리와 함께 추노 누나 면회를 가는 날이었어요. 면회라는 단어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이게 2주에 한 번씩 부모랑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거든요. 그 외 시간에는 전화 통화도 안 돼요. 네, 핸드폰 사용도 안 되고 완전 속세와 단절된 생활을 하고 있죠. 그래서 도리도 집에 애들이 없으니까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밤 산책을 좀 안 나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면회를 갔었을 때 저희 바깥에서 야외 자리에서 식사를 했거든요. 그때 저희 딸아이가 그걸 물어봤어요. 엄마, 조 바이든이 총에 맞았냐고. 그래서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 완전 다 빵 터져서 다 웃었고 지나가는 사람들까지 다 웃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세상에 일을 몰라요, 얘가. 지금 보시는 장면이 이제 캠퍼들 숙소예요. 그 조금 고등학생들은 정말 그 본교에 있는 기숙사를 써서 시설이 더 좋고 중학생, 초등학생들은 이 캐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막내 친구들도 근 4주 만에 처음으로 문자를 서로 주고받았는데 애들이 이제 막둥이가 자연 속에서 생활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막 메이플 나무로 데오드란트 만들고 이러고 있다고 막 자기네들끼리. 근데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자연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진짜. 근데 확실히 컴퓨터 이런 걸 못하니까 핸드폰 책은 많이 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둥이랑 도리랑 상봉을 했는데 도리가 너무 좋아했어요 진짜. 도리는 솔직히 모르잖아 누나가 어디를 갔는지. 채이가 입소를 할 때 도리를 데려간 게 아니어가지고 도리도 엄청 궁금했을 거예요. 뭐 첫째 둘째도 다 마찬가지고 누나 형들이 갑자기 사라져서. 네, 근데 지금 저희가 온 곳은 인디애나주에 있는 컬버라는 되게 작은 도시예요. 여기에 학교가 있고 바로 그 옆에 다운타운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운타운에 갔는데 다운타운에 가면 이렇게 호수를 둘러싼 비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산책을 했거든요. 근데 솔직히 도리가 이제 저희 사는 지역에서도 굉장히 희귀한 종이잖아요. 견종이잖아요. 근데 여기 도시는 저희 동네보다 더 시골이란 말이에요. 완전 시골. 그러니까 사람들 너무 신기했어요. 견종이 뭐냐고 다 물어봤거든요. 근데 어떤 한 아저씨가 저희가 한국개라고 얘기를 했더니 자기 동생이 한국에서 입양이 됐대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도 입양이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저씨는 백인이었는데. 그래서 미국 자체가 입양에 대해서 좀 오픈이 되어 있는 나라기도 하고 그래서인지 입양 아들도 자기들 입양됐다라는 사실을 뭐 첫 만남에서 바로 밝히고 그러더라고요. 막둥이 캠프 때도 보면 막둥이 얘기 듣잖아요. 그러면은 엄마 여기에는 엄마가 둘인 친구들이 있어. 그러면 재혼 가정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엄마 둘이서 결혼을 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이를 입양을 한 거죠. 뭐 그런 집도 있고 아예 인종의 구성이 다른 가정도 있죠. 당연히 엄마 아빠 백인인데 뭐 자녀가 흑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동양인이라든지. 그러니까 자기가 뭐 누군가에게 인간적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인간됨이 갖춰진 사람이다. 그러면 뭐 누구든지 도움이 필요하거나 그런 부모가 필요한 아이들을 입양해서 키울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회적으로 뭐 이상한 시선을 바라본다던가 이러지 않는 거죠. 근데 정말 우리가 살면서 사람한테 잘하는 거는 뭐 나한테도 좋고 모두에게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 기회와 상황이 되면 무조건 잘해주는 거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작년 여름을 기점으로 정말 많이 변했거든요. 그냥 사람이 되게 많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세계관이 완전히 뒤집혔다고 해야 되나? 가치관도 좀 변했고 프레임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생각이 진짜 많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뭐 물질적인 거나 돈이나 아니면 뭐 성공이나 명예나 이런 거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게 됐어요. 우리가 진짜 그 말 많이 하잖아. 사람 사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라고. 그런데 솔직히 진짜 잘 생각을 하면
가치가 전도되어 있는 채 살아가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런 것도 잘 인식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을 낳고 기를 때 막 학습적인 것들 먼저 가르치잖아요. 물론 저도 그랬어요. 막 한글 먼저 하고 막 영어 먼저 하고, 그게 잘못된 줄도 모르고 당연히 그래야 되는 줄 알고. 근데 이제 지나 보니까 정말 인간됨을 먼저 가르쳐야 되잖아요. 인성교육을 먼저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를 생각지도 않고 그냥 학습적인 걸 먼저 막 공부 잘해야 되고 막 성공해야 되고 좋은 직장 가져야 되고 이런 가치관을 먼저 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반성을 하고 있거든요. 진짜 중요한 거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부속품이라든지 피조물의 그거의 가치를 더 크게 두는 거예요. 뭐 진짜 물질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성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데 그런 거에 사람이 사로잡히게 되면 진짜 행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좋은 학교에 못 가거나 뭐 내가 돈이 없다거나 이러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가치가 너무 크면. 근데 사람이 먼저면 그런 게 없어도 그런 게 아니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은 행복은 관점이니까 내가 행복하면 행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되게 행복할 수 없는 조건에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지? 그런데 행복한 사람이 진짜 있잖아요. 행복 주관이니까. 자신이 설정한 행복의 조건에 충족이 되면은 행복을 누릴 수가 있고, 그렇지 못하면 행복하지 않고 뭐 이런 차이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삶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세계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지각의 변동을 일으키게 된 계기가 그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책을 읽으면서요. 제가 이 얘기는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주인공 그레고리 잠자라는 인물이 이 집안의 생계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벌레로 변하면서 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족들도 이 인물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싹 다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쟤는 그레고리 잠자일 리가 없어. 쟤는 그냥 벌레야. 이렇게 합리화를 해버리거든요. 자기네들의 변한 태도에 대해서. 근데 저는 솔직히 그 책을 읽으면서 그레고리 잠자가 벌레라고 느껴지기보다는 가족들이 벌레처럼 느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인간 소외에 대해서 막 또 공부를 하다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뭐가 있을까? 그러다가 이제 실존주의 철학을 공부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실존주의 철학은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이 아름답지만은 않다. 당연한 거죠. 이걸 이 세상에 완벽한 행복은 없다. 그런 척박하고 안 좋은 환경 속에 우리는 던져진 거다. 왜냐면은 그 누구도 삶을 선택해서 오진 않잖아요. 그냥 오는 거잖아요. 근데 삶이라는 시간을 부여받은 후로부터는 모든 게 다 선택인 거예요. 다 나의 선택인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도 나의 선택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살기를 선택한 거예요. 죽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건데 사는 거를 선택하고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주체적인 존재인 거예요. 그렇게 이제 세상을 속에서 자기의 생각과 행동을 선택하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삶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 이런 게 인생인 거라는 거예요. 근데 또 중요한 건 이걸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관계 맺음을 통해서 더 나은 우리가 되는 거죠. 이게 실존주의가 이야기하고 있는 철학이에요. 제시하는 어떤 삶의 방법론 이런 거죠. 그래서 김춘수의 꽃이라는 작품 다 아시잖아요. 그거를 실존주의 문학이라고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도 없는 존재였다가 그게 하나의 몸짓이었던 존재들이 그 사람한테 맞는 향기와
뭐 빛깔의 이름을 불러주면 꽃이 되는 거야. 의미가 생기는 거야, 그렇게. 그리고 가요 중에서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있어요. 이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한동안 제가 빠져 살았던 노래인데 이것도 되게 실존주의적인 태도가 들어가 있는 노래예요. 장미가 화단이나 정원이 아니라 건물 사이에 펴버린 거예요. 식물이 자라기 굉장히 안 좋은 환경인데 그거를 원망하고 있는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존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자신의 향기로 온 도시를 웃게 만들자, 뭐 이런 식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거기다가. 그러니까 실존주의의 가장 큰 의의는 그거 같아요. 돈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진짜 돈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돈이 없어도 행복한 거거든요. 그 후자를 지향하는 삶의 방식이 실존주의인 거예요. 되게 간단한 건데 이게 솔직히 힘들죠. 쉬운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성공보다는 가치를 좇는 삶을 추구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저도 미국에서 살면서 진짜 힘들게 사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친구를 만났거든요. 근데 이 친구도 보면 진짜 가족이 중심이에요. 뭐 일보다도 돈보다도 가족이 우선이라는 게 되게 확고하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리시버라는 그 넷플릭스 다큐멘터리를 봤거든요. 그 풋볼 선수들이에요. 연봉이 얼마나 높겠어요. 근데 그들도 집에 가면 정말 가족에 되게 충실한 거예요. 왜 우리는 약간 그런 생각 있잖아요. 아빠가 바깥에서 돈 벌면 집에서는 쉬는 공간이 돼야 되고, 아빠 바깥에서 힘들게 일하니까 아빠 쉬게 해주자, 이게 되게 강한데, 리시버에서 선수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자기는 바깥에 나가서도 최선을 다하고 가정 안에서도 최선을 다한다는 거야. 최고의 아빠와 남편이 되기 위해서. 이게 맞잖아요. 우리가 일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와 가족을 위해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스티븐 킹이라고 막 그린마일하고 미저리를 쓴 작가 있어요. 그 작가가 이제 글 쓰는 방법에 대해서 글을 쓴 게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좋은 남편이 돼야 된다라는 거가 어떤 자기의 삶의 목표처럼 이렇게 반복이 돼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되게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글쓰기는 중요하죠. 예술은 중요한 건데 그래도 자기는 인생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술은 삶의 일부지 그게 삶의 전부가 되면 안 된다라는 인식 때문에 그 작업실에 있던 책상도 정중앙에 놨다가 그냥 한 구석에다가 밀어넣었대요. 실존주의적이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인생이지 그 기타의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 우연히 또 막 유튜브를 보다가 예전에 신해철이 했던 말을 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도 되게 실존주의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전에 완벽한 행복이 없다. 근데 그거를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이 와도 결코 좋은 것도 아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거, 우리가 인생 속에서 배워야 될 거는 가시밭길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뭐 진흙길 속에서도 친구랑 막 떼굴떼굴 굴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인생은 꽃길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현극의 길을 걸어 나가는 게 인생일 수 있는 건데, 실존주의의 입장도 그래요. 그냥 인생 자체가 원래 결핍과 결여의 연속이다. 그 안에서 이제 의미를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 이런 것들 강조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저는 저한테 되게 맞는 철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공유를 해봅니다. 예, 아무튼 그렇고요. 지금 도리가 막둥이랑 헤어지고 엄청 힘들어하는 모습입니다. 좀 헤어지는 거 싫어했는데 그래도 이제 막둥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됐으니까 좀 난 것 같아요. 이전보다는 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다음번에 데려왔을 때는 이렇게 하울링을 하진 않더라고요. 예. 아무튼 뭐 도리도 이날 사실 고생 많이 했죠. 왜냐면 왔다 갔다 왕복이 9시간이거든요. 4시간 반 편도가.
그러니까 집에다가 놓고 갈 수도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그래도 도리는 차 타는 거 힘들어하진 않아서 예, 저희랑 잘 다녀왔고요. 확실히 좀 피곤해서 그런지 집에 가는 길에는 차 안에서 푹 자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